앞부분 까먹은 거는 다시 하면 됩니다. 너희 대신 교과서를 많이 다 풀어서 와야 돼요.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은 최소 조건부 전까지예요. 어느 학교든 조건부가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간 학교가 있는데 최소한 여기 전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시작을 하자. 조건부 확률 책 꺼내가지고 봅시다. 168쪽이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제 배웠고요. 자, 흐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흐름을요. 그 다음에 확률을 배웠어요. 오늘 배우는 조건부 확률은 확률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더 큰 범위에 있는 거고 이 안쪽 범위 안에 조건부 확률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둘이의 공통점이 많이 있겠죠? 똑같이 확률이잖아요. 그럼 확률 구하는 공식을 보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 부분 이게 원래 확률 구하는 공식이었죠?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선생님 너희한테 기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그냥 제일 우선으로 보면 되고 그러면 조건부 확률하고 얘하고 차이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은 야의 분모는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건 안에 있는 전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건 안에 있는 전체예요. 조건 안에 전체. 분자도 똑같죠. 조건 안에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건 안에라는 말이 붙었는데 요게 당연히 문제마다 다르겠죠.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의 차이점에 대해서요.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타 칠 확률이라고 이렇게 볼까요? 어떤 야구 선수 뭐 이승엽 선수가 승엽이 형의 타율. 여기 타율이 뭔지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 과목 자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식을 동원한 판단력이 오른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타율이 뭔지 다 알고 있나요? 타율이 뭐냐면은 전체 타석분의 안타 친 개수입니다. 알았어? 전체 타석. 타석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어떤 몇 번 선수 딱 나와가지고 몇 번 나왔느냐 이거 알았죠? 그 투수하고 내하고 대면하는 거 말이에요. 알겠지? 야구 대충 알죠? 동현이도요? 야구 말이야. 잘 몰라요. 그냥 진짜 공 치는 거 있잖아요. 공 치러 나가는 그 개수. 그게 전체 타석이에요. 그러면 분자는 안타 친 개수란 말이야. 안타, 있잖아. 아웃되는 거 말고 안타 쳐서 나가는 거요. 안타 쳐서 나갈 수도 있고 포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 친 확률이 타율입니다. 출루율은 안타랑 포볼이랑 다 합해서 가는 거고. 아무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율인데 이 타율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확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확률인 거야. 응? 쉽게 생각하면 마치 전체분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확률이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똑같이 승엽이 형이 비가 올 때 이런 말을 주는 거야. 비가 올 때 타율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비가 올 때라는 조건을 준 거야. 알았어? 일반적인 타율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전체 타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올 때란 말을 주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모가 뭐가 되겠어요?
분모가 뭐가 되겠냐? 비가 올 때 타석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비가 올 때 타석의 개수 몇 번 나갔느냐? 그럼 위에도 뭐겠어요? 똑같이 비가 올 때 안타 친 개수인 거야. 그럼 너희가 잘 생각해봐. 위에도 비가 올 때가 들어가고 얘도 비가 올 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 위에서 비가 올 때는 약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타석분의 안타 개수 4 맞죠? 비가 올 때 타석분의 비가 올 때 안타 개수 우리는 어떻게 해? 비가 오는 날만 생각하는 거야. 비가 안 오는 날은 그냥 제외시키는 거지. 근데 얘는 뭐라고?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앞에 붙어있는 뭐뭐 할 때 요 놈을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잘하는 방법은 문제 안에서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풀 때마다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말이 약간 바뀔 수도 있겠죠. 비가 온다면 타율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인데 국어적인 측면은 너희가 해석해야 돼.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와 면을 잘 보면 됩니다. 조건 확률을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표현은 때 또는 라면, 뭐뭐라면 이 말만 잘 보면 확률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너희가 확률을 이때가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확률을 너희가 좀 어려워했지만 어려워했는 거 맞나? 아무튼 뭐 확률을 하긴 했는데 확률만 잘하면 조건부 확률도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확률 통계 개념은 문제 이 전체 우리 책 자체는 개념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투랑 비슷하죠? 수투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수원은 좀 달라요. 그치? 수원은 좀 다르잖아요. 수열하고 상학함수하고 연관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를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의 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맥. 개념의 맥이라고 하잖아요. 맥이라는 게 뭔지 알죠? 뭐 금맥 그런 거야. 금이 흐르는 이 뭐 물줄 이런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개념도 흐름이 쭉 있으니까 너희가 따로따로 보려고 하면 안 돼. 앞에 거부터 쭉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생님 너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화통을 잘하는 방법은 얘를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얘를 잘해야지 야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이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확통의 메인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꾸만 너희한테 합의 법칙을 강조를 하는데 실전에서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바로 합의 법칙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내가 너희한테 군대 얘기하면서 대학 얘기하면서 강조를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치킨집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하나만 외워서 이때는 어떻게 해서 풀어야겠다, 이때는 어떻게 풀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어야 돼요. 확통은 완전 처음 보는 유형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맨날 보던 유형이 나온다면 그 시험은 되게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내신형입니다. 내신. 학교마다 다르겠죠? 근데 요즘의 추세는 학교에서도 다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모의고사 유형은 낯선 거를 잘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판단 능력 많이 좀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 막 중복조합을 써야 되느냐, 순열세 이게 중요한 게 크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거는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의 MPR 공식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NHR, 엠파이어 다 알잖아요. 그건 정말 최소한인 거고 핵심은 판단 능력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근데 언제부터는 판단 능력이 좀 요구 안 되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요. 좀 암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암기만 가지고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느껴져요. 애들이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항상 하는 말이 확률화 통계 중간고사는 좀 어려운데 기말고사는 좀 쉬운 역할들이 있어요. 기말 단원에 통계가 들어가거든요. 통계는 약간 정해져 있어요.
스탠키잖아. 통계적 확률이 뭐라고 했죠? 주어진 어떤 표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판단 능력은 별로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애들이 기말고사 때 선생님 원래 통계가 이렇게 쉽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대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의도는 때와 라면을 잘 보자. 이게 선생님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뭐 집에 가든 뭐 어딜 가든 너희는 목욕탕에 가야 돼요.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미뤄야겠죠? 그때 이 때인 거 알았어? 그 목욕탕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겠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상인아?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죠. 그래서 때와 라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약간 선생님 유치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 기억을 오래 하라는 거야. 이것만 계속 보라는 거야. 문제 풀 때마다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이게 핵심 개념이고요.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해줄게 이제부터. 책에 나온 이야기는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씁니다. P, A, 바, B라고 거꾸로 쓸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P, A, 바, B라고 읽어요. 자 얘들아 같이 읽어보자. 얘들아 읽어볼까? P, A, 바, B. 해보자. 자, P, A, 바, B. A, 바, B. 오케이? A, 바, B입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뭔지 해석을 해주면 이 뜻은 사건. 이때 A, B는 사건이에요. 사건이 뭔지 선생님 계속 강조했죠? 주사위를 던지는 건 시행. 짝수가 나오는 건 사건.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보면 시행은 뭐예요? 시행은 말 그대로 타석이 오는 게 시행이죠. 여기서 사건은 뭐야? 비가 오는 사건. 안타 치는 사건인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요. 오케이? 그러면 사건 A, B가 있는 건데 야의 뜻은 사건 B를 먼저 얘기해야 돼. 그래서 뒤에 있는 거야. 사건 B가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 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때 B가 비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뭐분의 비가 올 때의 타석이었잖아 아까. 그죠? 그럼 얘는 사건 B가 일어날 때니까 이 분모에 있는 놈은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B가 일어날 때니까 뭐야? P, B분의 PB분의 됐나? 위에는 뭐겠어요? B가 올 때가 여기서 사건 B라니까요. 얘는 안타 치는 게 사건 A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비가 올 때 안타 쳐야 되니까 위에는 뭐야? 비가 오면서 안타 쳐야 되니까 교집합인 거 알았어? 교집합. A가 B. 이렇게 됩니다. A가 지금 비가 오는 거니까. 비가 오는 날에 어떤 그 경우의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PB를 다른 말로 쓰면 뭐야? NS분의 MB잖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전체분의 사건. 위에는 NS분의 교집합이니까 NA분의 B.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게 확률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NS를 약분시켜도 되니까 MB분의 NA 교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말 뜻이 뭐야?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의 횟수. 예로 얘기하면 내가 경기가 300경기가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만약에 100일이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의 일자만 100만 분모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분자는 그 100일 중에 안타 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얘기할 수도 있고 확률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확률로 풀던지 경우의 수로 풀던지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의 추천은 경우의 수로 풀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조건 자체가 확률을 줄 때가 있어요. 확률을 줄 때가 있다고? 그럼 굳이 바꾸지 말고 확률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문제 조건에서 확률이 나와 있으면 확률 공식으로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 쫙 나와 있을 때는 경우의 수로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 정의예요. 또 한번 따라해보자. P A바 B는 PB분의 PA 곱이 또 하나 더 NB분의 NA 곱이. 다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정확하게 기억해야 알았어? 생각하잖아. 확통해석 개념은 되게 짧다고요. 짧은 만큼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판단력으로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은 개념이니까 확실하게 알고 가라는 거야. 선생님은 너희가 확률과 통계를 어려워하면 어려워할수록 개념을 계속 강조할 거야. 알았어요? 개념의 맥을 계속 강조할 거야. 그게 뭐 해줄 수 있는 최선 아니겠어? 그죠? 너희한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기본 개념이 이밖에 없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잠깐만 끝내지 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요 앞에 있는 요놈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가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봐봐. 내가 A 곱이 이걸 위치 바꿔볼게 이거죠. 이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꾸면 뭐 분해? 항상 뒤에 거 있는 거 분해가 시작이. 알았어요? 그러면 PA분해로 바뀐다고요. 분자는 여전히 얘 둘이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위치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써도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PA 교비의 입장에서 봐봐. 그러니까 PA 교비의 입장에서는 위에 걸로 보면 얘는 얘들 곱한 거죠. 맞죠? 얘들 곱한 건 어떻게 써요? A 바비 곱하기 PB 이렇게 써도 되고요. 동현아 좀 잘 이해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얘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 곱해도 되죠. P B 바이 곱하기 PA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개념에서 그냥 양변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네? 이렇게 중간에 곱하기로 쓰는 거 이거를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의 곱셈 정리인 거야. 알았어요? 그럼 곱셈 정리라는 걸 따로 개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왜? 이 식에서 나온 거니까. 요 식만 기억해도 되겠죠. 그래서 문제 내가 풀다 보면 개념을 보다 보면 곱셈 정리 많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고 이 상황인 걸 상황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시죠? 그럼 조건부 확률이 뭔데라고 만약에 너희가 학교 선생님 물어보시면 너희 반의 표현은 비가 올 때 이승엽 형이 안타 치는 상황으로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다른 문제 풀 때도 이 상황을 갖고 오면 된다는 거야. 이 상황을. 그걸 계속 연습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게 판단 능력이지. 그것도요. 이 상황은 이 상황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단 능력이에요. 알겠죠? 그걸 계속 훈련해야 돼. 듣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어. 확통은요. 응? 훈련. 선생님의 역할은 뭐야? 조교 역할을 한다니까요. 시범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시범을 보여주면 너희가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 해보고 나중에는 좀 다르게도 풀어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왜 제 생각대로 하면 답이 안 나올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뭔가를 시도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첨삭하는 게 코칭 선생님의 역할이 되겠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준다면 알겠네? 너희가 숙제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은 다 했습니다. 기본 개념 조건부 확률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조건부 확률이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독립과 종속이 나와요. 독립과 종속이 끝나면 이때 독립과 종속은 A와 B의 관계입니다. 알았어요?
사건끼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가 올 때 안타 칠 확률과 비가 오든 안 오든 안타 칠 확률하고 똑같으면 비가 오는 건 안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야구 선수는 비가 올 때 안타를 더 못 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얘는 영향을 받는 거죠.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사건끼리 영향을 안 받으면 독립이라고 해요. 사건끼리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이 이어지는 거야. 독립과 종속.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은 사건에 대한 개념이고, 그게 끝나면 독립시행이 돼요.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뭐겠어요? 사건끼리가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의 시행끼리의 독립인 거 알았어요? 그렇게 딱 되면 확률이 끝나. 그 다음부터 통계단은 시작됩니다. 이 녀석들 눈빛이 뭔가 흔들리는데 물통 좀 먹고. 응? 잠 좀 깨라고요. 너희가 잠이 오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겠냐? 창문도 열고, 또 선생님이 좀 더 목소리도 키우고 깨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맞아? 난 너희가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학 2도 좋아했으면 좋겠고, 화통도 좋아했으면 좋겠고. 과목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응? 그러니까 과목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상황이지? 막 화통 문제 막 푸는데, 응? 밤에 막 책상 하나 문제 풀 거 아니야. 근데 막 풀다 보니까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막 새벽 3시까지 막 공부하게 되고 이런 거지. 나도 모르게 막 빠져있는 거. 그런 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냐, 그죠? 지명이도 누군가를 좋아해봤잖아요. 첫사랑. 그럼 그때 첫사랑 좋아할 때 어땠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나잖아요. 상인이 맞아요? 계속 생각나잖아. 생각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 생각나잖아요. 확통이 막 생각나는 거야, 계속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 거지, 생각이면. 갑자기 지금 첫사랑이 생각납니까? 눈가가 좀 이렇게 촉촉해졌는데. 아니요. 그래, 딴 얘기 좀 했다. 그리고 자꾸만 선생님은 비유를 들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걸 화통, 조건방님도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예시를 든다. 화통은 거의 정말 실전 예를 들면서 개념 설명을 넣으니까, 개념 이해해야지만 문제 풀 때 효과가 있다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꾸 표현을 해야 돼, 지명아. 좋아하는 사람한테요. 알겠죠? 갑자기 또 딴 쪽 싸졌냐. 동현이도 첫사랑 경험 있죠? 선생님의 첫사랑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얘기했었던 적 있었죠? 없었습니까? 그래, 얘기하면 또 선생님도 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오토바이를 이렇게 운전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발도 안 닿는데 말이에요. 사람. 자, 그럼 갑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야. 700번. 준비됐습니까? 자, 700번에 PA밥이란 말 보이냐,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식 아까 가르쳤잖아요. PA밥이가 뭐라 캐노? 확률로 나왔을 때 P로 가도 되고 N으로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NB분의, 오케이? 첫 번째 건 NB가 먼저 와야 돼. 항상 뒤에 게 분모로 갑니다. 까먹지 마세요. 뒤에 게 분모.
분자는 무조건 교집합니다. 무조건 교집합니다. 뒤에 건 거꾸로죠. NA분의 NA 교비가 됩니다. 쌤 했잖아. 특별하게 확률이 안 나와 있을 때 경우의 수로 가도 괜찮다고요. 자, NB 몇 개야? 2개죠? 그럼 2개 중에 A급이 A와 B의 교집합 몇 개죠? 찾아보세요. 135와 45의 공통된 하나밖에 없죠? 하나죠. 플러스. 자, NA분의 3개 중에 또 하나죠. 그럼 정답은 6분의 5여야 된다. 쉽습니까? 너희도 한번 풀어볼래요? 두 번째 거. 701번 해보세요. 701번. 이거는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P 공식이요. 여기서 표본공간 별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전체란 뜻이야, 표본공간. 자, 공식에 넣어보세요. PA분의 있잖아, 이거. PA분의 그거. 다 했네. 11번 연습 더 해볼까? 답은 뭐 2번이죠.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맞춘 사람들도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요. 그럼 이때는 확률로 가면 괜찮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P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에 거 적고 분자는 PA급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고 어떻게 PA 자리에 집어넣어. 문제에서 5분의 3이죠. 그럼 분자는 전체 개수가 15개잖아요. 문제에서요. 그럼 이거 확률 말이야. 그럼 15분의 X. 이 X가 바로 NA 교비가 되겠죠. 맞아? 그럼 이게 문제에서 뭐겠어요? 는 뭐야? 3분의 1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자, 약분 약 3, 9분의 X잖아. 9분의 X다. 그럼 X는 3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 공식 아까 선생님한테 짧지만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702번이요. 또 해보세요. 자, 때를 잘 보라고 했다. 때 찾니?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만 생각하라는 거야. 쉽죠? 같이 볼까요? 자, 짝수가 나왔을 때니까 뭐야? 짝수 개수 몇 개 있어요? 주사위에서. 그래, 그게 NB인 거 알았어요? NB 3개 중에 3개 중에. 그러면 짝수 중에 소수만 얘기하려서 짝수 중에 소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으니까 끝. 3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쌤아 이해돼? 이 개념이 이해되냐고요?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확률이 나와 있을 때만 P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더. 703번도요. 처음이니까 연습하자. 703번. 어려울수록 개념도 중요한데 문제도 많이 풀어야 돼요. 난 너희가 쉽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답 나왔습니까? 703번에 13번에 정답은 해볼까요? 6의 약수 몇 개 있죠? 1, 2, 3, 6 그게 분 4개 중에 그 다음 그 중에서 이 중에서 홀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답 2분의 1이죠. 그게 아까 선생님 내한테 강조했던 겁니다. 얘가 B가 오는 거 아니었어요?
비가 오는 날만 세라는 거야. 6의 약수만 세라는 그 중에서만요. 오케이? 그 중에서만 세라는 거야. 자꾸 그 연습을 하는 건 일반 확률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다. 하지만 의미는 같은 거지. 전체 분의 부분이죠.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145초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겠노? 하나하나 유형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경우의 수가 이제 순열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고 또 막 섞이는 것도 계속 그냥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핵심은 그대로다. 자, 대표형 같이 설명하고 풀어볼게요. 너희가 또 밑에 거 풀어볼 건데, 자, 이거 보자고요. 셋째 줄에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만 분모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질문 해볼게요. 자, 지금 그 뭐야? HB가 몇 개 있어? HB가 2개 있고요. 4B가 3개 있죠. 3개 있죠? 그럼 문제는 지금 뭐라고 했어? 같은 종류일 때 그랬단 말이야. 그럼 같은 종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죠.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럼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이때와 이때 경우에서 달라지죠. 이때는 확률로 가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분모가 달라지니까요. 아, 내 말 이해돼? 해줄게. 그냥 들어보세요. 자, 같은 종류니까 내가 문제에서 몇 개 꺼내지? 문제에서 두 연필 2개를 꺼낸다고요. 그럼 내가 얘한테 2개를 꺼내는데 내가 HB를 2개 꺼내는 경우와 얘를 2개 꺼내는 경우로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럼 야의 경우에서는 2개 중에 2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조합이죠. 이게 순서 안 중요하지. 그러니까 동시에 꺼낼 때는 순서 안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꺼내니까요. 얘는 3개 중에 2개죠. 이게 전체 분모라고. 그러면 이해돼요? 그럼 야의 확률을 구해야 하는 게 분모라고. 분모. 그러면 이해돼? 자, 다시 같은 종류를 꺼냈을 때까지가 분모니까 같은 종류를 꺼낼 확률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요. 다른 상황이 있을 때는 확률로 가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 그러면 야를 꺼냈을 때 전체 경우에서 몇 개?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잖아. 맞습니까? 맞잖아. 5개 중에 2개잖아. 이거 분의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게 10분의 4. 이게 B인 거야. 알았어? 답이 아니야 아직까지요. 이게 답이 아닌 거 알겠네?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연필을 꺼냈을 때 확률입니다. 이게 분모. 이게 분모. 그럼 답은 어떻게 돼? 10분의 4분의 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 뒤에 거 읽어볼래요? 이 연필이 4B 연필 확률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서만 얘기해야 돼. 이 중에서만. 바로 이놈인 거지. 이놈이야. 그럼 답 위에는 어떻게 써야 돼? 또 5C분의 3C. 5 쓰면 되죠. 분모는 NS란 말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 약분되죠? 답은 4분의 3이다. 조금 더 복잡해진 이유가 뭐야? 경우가 나뉘어졌다는 거야. 얘들아, 할 수 있겠어요? 쌤이 했는 게 지금 뭐야? 이 공식 쓴 거야. P, A, 바비는 P, 확률로 갔다는 거야. 확률로요. 얘는 확률일 때는 야가 뭐라고요? NS가 돼. NS분의 MB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따로 계산해 준 거야, 지금. 어차피 약분될 거지만 상관없다. 똑같이 써줬잖아. 똑같이 약분되잖아. 이걸 안 쓰고 해도 된다는 게 아까 전에 너한테 했던 말이었어. 근데 너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확률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2가지 이상이 있을 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너희가 한번 풀어봅시다. 712번 풀어보세요.
712. 자, 선생님이 풀이는 해줄 건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해봅시다. 자, 얘는 지금 뭐야? 1등짜리가 1개 있고요. 2등짜리가 2장 있죠. 자, 문제에서 내가 몇 개를 뽑는다 하면 2개를 뽑는데요. 맞아요? 총 10개가 있어요. 총 10개란 말은 제비가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제비가 아니면 총 여기서 7개 있겠죠, 이렇게요. 상식을 동원해서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내가 2개 중에 문제 뭐겠어요? 임의로 뽑은 2개의 제비 중 1개가 당첨 제비일 때야. 그럼 이 말이 뭐야? 하나는 당첨, 하나는 당첨이 아니어야 되죠. 그럼 상황이 몇 개 있어요? 2가지 상황이 있겠죠? 1등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제비가 아닌 게 하나 들어가고, 혹은 2등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아닌 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예요? 합의 법칙인 거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됐니? 자, 그러면 내가 10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10C 2분의, 아까 선생님 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10C 2분의 1등이 하나 나온단 말은 1개 중에 하나가 뽑혀야 되고, 맞아?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7개 중에 하나가 뽑혀야 된다. 이게 얘가 될 확률. 맞나요? 동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 괜찮네? 괜찮아요? 자, 또 10C 2분의 2등짜리는 2개 중에 하나, 얘도 7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답니다. 이 2개 더하면 분모가 된다. 요놈이 된다. 맞습니까? 사건인 거야, 이 자체가요. 이렇게 뽑는다.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요? 10C 2분의 7이 돼요. 10C 2분의 27이 14가 되니까 다 더하면 분모가 된다. 그럼 분모는 10C 2분의 10, 21이 되겠죠. 이게 이놈이 된다. 됐습니까? B 자체가 얘는 2개 통째로 생각하는 거죠. 맞잖아? 그럼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읽어봐야죠. 그 제비가 1등 당첨 제비. 무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고르라고. 이 중에서 얘겠죠. 그럼 또다시 분모는 10C잖아. 분자는 7.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계산 안 한 거세요. 답은 3분의 1이어야 된다. 712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어. 얘들아, 때를 기준으로 앞에 것까지가 분모라고 했고요.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분자가 라는 겁니다. 됐니?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좋아, 한 번 더. 713번 한 번 더 해보자.
뭐 확보 안 하고 안 했어. 좋아요. 좀 헷갈리면 앞에 거 보면서 해도 돼요. 다음에 다 불러줄까요? 답은 2번이네. 아 잠깐만 4번이네요. 713번에 답은 4번입니다. 풀고 좀 찾아가는 거 맞죠? 풀고 답이 나와야 돼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자, 다 푸는 사람 밑에 거 풀어보시고 옆에 거요. 자, 동양 보자. 자, 총 5개 했죠?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두장 동시에 오각형이 되죠. 아직 이때까지 불렸죠, 그죠? 두 장 중에 합이 짝수. 합의되는 거 다 세야 돼요. 자, 써볼까? 써보자. 1하고 3분. 같이 하고요. 1하고 5도 있다. 2하고 4도 있다. 그죠? 없죠. 그러면 3개는 50분의 3. 그게 분. 자, 그 다음 이거 분의 이렇게 해줘. 자, 두 개의 적진수가 모두 볼 수, 두 중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50분의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답 몇 번이었지? 답 4번 켰는데 그래서 계속 더 있다는 거거든요. 자, 찾아보면 이렇게 하자.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 있네. 3호 빠졌네. 3호. 3하고 되지 않아. 그럼 분모가 이제 4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답이 4분의 3.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빠뜨리면 안 되죠? 지금 뭐 1 세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잘하는 게 이거 세는 게 중요한 거야. 찾는 거. 자, 다음에 한번 보자. 답이 나옵니다. 좋아.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분모가 약분된다는 거 자꾸 확인되죠? 쌤이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얘들아 확률로 가도 되고 NS로 가도 된다고 했어요. MB, NA급이래요. 근데 이게 가끔씩은 NS가 얘들아 달라질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경우에서 달라질 때가 있다고요. 아니 NS는 똑같은데 약간 좀 뒤에 가면 좀 더 복잡해질 때가 있다고. 그걸 미리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상황이 여기 있을 때냐. 상황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바로 가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만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풀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선생님 너희한테 항상 통하는 걸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통하는 문제풀이. 자, 넘어가자고요. 140 이제 7쪽까지 가겠습니다. 유형 세 번째 거. 자, 얘들아 723번. 딴 거 읽지 말고 뭐만 읽어봐야 돼요? 맨 밑에요. 여학생이었을 때 그랬죠? 하나? 얘는 전체 학생 수가 얘들아 50명이죠. 맨 위에 보면.
맞아요? 맨 위에 보면. 맞아. 1학년 학생 50명에 대하여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나의 상황밖에 없으니까 바로 경우의 수로 가도 괜찮다는 거야. 해볼까요? 맞아. 여학생이 두 가지 종류가 아니잖아요. 한 종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학생 총 몇 명 있어요? 표 안에서요. 20명이죠? 그럼 답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 20명 분의로 시작하면 돼. 알았어요? 그 다음 여학생 중에서 뭘 해야 돼? A 동아리를 세야 돼. 알았어요? A 동아리 몇 명입니까? 여학생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럼 이게 그냥 답이야. 알았어? 경우의 수로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쌤이. 그러면 4를 약분해. 이게 정답이다. 오케이?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하잖아. 여학생만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만 A 동아리를 보라는 거야. 이게 조건부라는 거야. 밑에 거 한번 해볼래요? 7 이상. 여기가 해보세요. 똑같은 방법이고요. 얘는 확률을 안 갖죠, 선생님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갔습니다. 724번. 뭐분의 뭐겠노? 여러분, 뭐분의 뭐? 여학생 전체 분의 그 중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50분의 28이죠. 약분하면 답이죠. 답 4번 나옵니까? 그래, 이렇게 푸는 게 적정부 확률 경우의 수로 푼 상황입니다. 상현 이해돼? 넘어갈까요? 뒤에 다 똑같습니다. 표 나오는 경우는 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표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너희가 표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표가 없으면 너희가 만들어서 해도 돼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유형에서요. 150쪽 이야기합니다. 자, 150쪽에 있는 거는 표가 없어. 근데 맨 위에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 해법을 선생님 불러줄게요, 얘들아. 표를 만든다, 알았어요?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해볼게요. 자, 735번 문제 읽어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전체 참가 학생의 30% 그랬지.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전체 학생 수를 100명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어? 그럼 선생님은 735번의 전체를 퍼센트로 나올 때는 얘들아 전체를 100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30% 하면 30명인 거야 그냥. 자, 읽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는 뭐겠냐? 스노보드가 몇 명이라는 거야? 스노보드가 총 몇 명? 30명. 여기다 쓸 거야. 30명. 됐나요? 30명. 총 30명. 두 번째, 타본 적이 없는 학생은 맞아? 아, 아니다. 타본 적이 있는 학생 중에 남학생이 전체의 10%겠죠. 잘 봐야 돼. 전체의 11%인지 스노보드 중에 11%인지 봐야 돼. 잘 읽으라고 알았어. 둘째 줄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 남학생은 전체의 11%. 그럼 12명으로 봐야 되는 거 맞죠? 자, 봐봐. 스노보드를 두 개 쪼개는 거야. 남학생과 여학생과. 선생님이요? 스노보드를 남학생은 몇 명이라고요? 약간 위에 적어야겠네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12명. 그럼 자동으로 여학생 몇 명이야? 18명 되겠죠? 더 생 뺐으면 하면 돼. 됐나? 자, 다시 질문 좀 가볼게요. 먼저 뭐라고 했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스노보드를 탄 사람이었을 때 그랬죠. 그럼 밑에 표가 굳이 안 봐도 지 않았어요? 스노보드를 탄 사람 중에서 생각하라고 맞죠? 그럼 이 중에 남학생 몇 명? 12명이잖아. 그럼 답은 이거분의 이거로 끝난다고요. 6, 5, 30, 6, 2, 12 정답 5분의 2가 됩니다. 5분의 2는 다른 말로 뭐야? 0.4점. 그 정답이 3번 된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네? 표를 활용할 줄 알면 좋다. 그리고 모를 때는 퍼센트가 나오면 전체를
100명으로 보시고 또 퍼센타일이 항상 전체 몇 프로인지 아니면 뭐 남학생 중에 몇 프로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가면 스노보드가 30명인데 문제상 아까 12명 얘기할 때 전체 12%라고 했단 말이야. 문제 바뀌어가지고 스노보드 중에 12% 가면 너희는 30 곱하기 0.1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거 조심하라고요. 오케이? 이걸 기억해서 밑에 걸 풀어보세요. 736. 자, 표를 만들어 보라는 건데 여러분. 표를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게 선생님처럼요. 표를 전체 다 만들 필요가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해법은 표를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 또 뻐근하냐? 상이 뭐 좀 운동 좀 했나? 시험도 운동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 더워가지고 푸시업 해가지고 우리 밥으로 찍고 가야죠. 응? 1년을 해야 된다니까 밥을 찍으려면요. 딱 너 고3 끝나고 이제 수능 칠 때쯤 돼서 찍고 가야 된다고. 응? 체력이 있으면 고3 공부하는 것도 잘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투자인 거야, 투자. 자,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736에 얘는 전체 학생수 나와 있죠.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자, 봐봐. 남학생 몇 명? 230명. 여학생 몇 명? 170명. 이렇게 쓰는 거지, 대충.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 전통 문화와 수학 체험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남학생 중 그랬죠. 봐봐. 남학생 중에서, 오케이? 남학생 중에서 수학 체험한 학생 몇 명? 100명. 자동으로 여기는 130명이 되겠죠. 표 만드는 게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학생 중에 전통 문화가 몇 명? 90명. 그냥 자동으로 80명이 한다. 더 셉니다. 그러면서 문제 읽어봐봐. 땅을 볼 필요 없어요. 수학 체험을 희망했을 때 그랬죠. 바로 누구예요? 수학 체험은 얘를 다 더하는 게 180명이잖아, 맞죠? 전통 다 더하면 220명이니까 그럼 요 놈만 선택하는 거예요. 요 놈만. 수학 중에서만, 맞지? 수학 중에서만 몇 명이라고 있어 문제에서요. 이 중에서 여학생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을 따라가는 게 여기네요, 그죠? 이 정답은 이게 된다. 약분해. 20으로 약분하세요. 9분의 4가 정답이 된다. 여러분, 약간 뭐 상식적인 게 좀 들어가는 거 맞죠? 문제만 잘 따라가면 된다.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거야. 문제만 잘 따라가라고 했지. 때와 라면만 잘 보라고 했죠. 때를 잘 보십니다. 자, 151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진도를 쭉 나가고 있는데 잘 이해되고 있나요? 여러분? 근데 수업 시간에 잘 이해되면 집에 가서 숙제할 때도 잘 풀지 않을까 선생님 기대를 하는데요. 근데 뭐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맞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 그 영화 봤니? 오펜하이머야. 보러 가요.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는 이제 같이 보러 가지고 얘기했는데 결국 못 봤어요. 근데 봤던 사람은 들어보니까 뭐 내용을 너희한테 뭐 미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좀 3시간짜리
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가야 돼. 코칭 선생님이 보고 왔다고 하셨는데 되게 너무 좀 지렸다 하시던데 너희가 원자 폭탄 이야기 좋아하면 가서 보면 되겠죠. 약간 쌤한테 약간 비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용까지는 얘기 안 했고. 야, 내용을 얘기하는 걸 스포라고 하지, 그지? 스포까지는 아닌데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되겠지. 본 사람 없어요? 한번 안 보세요? 그래, 선생님 자꾸 딴 얘기하는 이유가 잠 좀 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 좀 깨라고. 자, 740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740번은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확률을 구하려고 했잖아. 이번에는 확률을 먼저 주고 표를 완성하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너희 표를 보세요. 선생님은 표를 그냥 안 그릴게, 이번엔요. 자, 740번에 여학생이었을 때 그랬죠? 여학생 총 몇 명입니까? 여러분 얘기해봐. 여학생 몇 명이죠? 몇 명이요? 25 더하기 x죠. 맞죠? 이게 여학생 전체가 됩니다. 자, 그 중에 F라켓 몇 명입니까? 여러분 몇 명? X죠. X죠. 이렇게 이것이 6분의 1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대각선 곱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6x는 25 더하기 x에서 x는 5가 된다. 끝이죠. 되게 쉽죠? 방정식 푸는 거죠. 너희가 해볼래요? 밑에 거? 잠깐 풀어볼래요? 선생님 물 좀 마시고 올게요. (741번) 풀고 있죠. 답이 나오면 한번 풀어보시고요. 안 나오면 물어보세요. A를 먼저 구해야 돼. 다 더하는 거 맞죠? 그렇지. A를 얘는 찾고 가는 게 맞죠? 상윤이 답 맞구나. 그러니까 맞네요. 741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나와? 쉽죠? 그치 동현아? 쉽죠? 집에 답 나옵니까? A를 먼저 구해놓고 가셔야 돼요. 알았죠? 자, 표 나오는 유형이 바로 조건방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제 750번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곱의 법칙이야. 그 위에다 적어주세요. 곱셈 정리요. 아까 선생님이 곱셈 정리 그 체크 동그라미 치 되잖아. 곱셈 정리 나와 있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했냐 안 중요하다고 했냐?
한 개도 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까 이 공식이 아까 분수식하고 똑같은 식이잖아요. 옆으로 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똑같다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개념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750번. 중요한 건 바로 때인 거예요. 때. 얘들아 셋째 줄에 때 보이니까? 때 보여? 두 번 꺼낼 때 그랬어요. 두 번 꺼낼 때 됐네? 그러면 두 번 꺼낼 때의 분모 자 써줄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흰 공 몇 개? 5개 검은 거 3개가 있다고. 이 3개 이렇게 있는데 응? 한 개씩 두 번 꺼내죠. 그래서 이 말 잘 들어야 된다. 한 개씩 두 번 꺼내는 거와 동시에 두 개를 꺼내는 건 달라요. 너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동시에 꺼낼 때는 얘와 얘를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맞잖아. 한 방에 꺼내니까. 근데 한 번씩 두 번 꺼낼 때는 내가 처음에 꺼낸 것과 두 번째 꺼낸 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순열이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좋아요. 일단 순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 꺼내는데 뭐라고 했냐? 두 개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이죠.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조건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더 큰 범위에서 확률을 풀 수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내가 8개 중에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이 말이죠. 맞아요. 8P. 이때 P는 확률이 아니죠, 여러분. 경우의 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문제도 뭐겠노? 2개가 모두 흰 구슬이다. 그럼 뭐야? 얘 중에만 2개 보는 거잖아. 그러면 8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그냥 풀면 돼. 자, 생각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너희한테요. 얘도 원래는 조건부 확률에 있는 문제인데 더 큰 범위로 얘기하면 확률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문제 풀이를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아까 너희한테 썼던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풀려고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풀려고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었다고요. 맞나? 근데 이걸로 푸는 방법은 좀 더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자,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이때 A와 B가 뭐냐 이거야, 제 말은요. 이때는 첫 번째도 뭘 뽑는 거야? 흰 공을 뽑고 두 번째도 흰 공을 뽑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 꺼내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은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첫 번째 때 흰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도 뽑을 확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조건부를 만드는 거야. 상황을 선생님이요. 그다음에 이해돼? 그러니까 둘 다 흰 공이 될 확률은 첫 번째 때 흰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조건을 억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이거지 제 말. 바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맞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한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거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내시라고. 이건 아까 너희한테 했던 억지로 껴 맞추는 거거든요.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보 이렇게 밑에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밑에 네, 다 떴어요. 가 세수도 하고요. 답 몇 번? 751번? 넌 뭐 했는데요? 이번에 야, 답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맞아. 자, 750번의 정답이 나오냐 보자. 그냥 확률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더라? 유찬이도 뽑고 영수 뽑을 거잖아, 맞죠? 계속 해봐. 자기 답을 여기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 해볼게요. 그러면 같이 751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크게 봐야 돼. 크게. 자, 크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2명 모두 뽑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죠? 10개 중에 4개가 있잖아요. 당첨 제비가. 근데 나는 몇 개 뽑아 지금? 유찬이와 연서의 순서로 뽑잖아요. 그런데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결과적으로 10개 중에 2개를 뽑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위에는 당첨 제비가 4개니까 4개 중에 이게 그냥 끝이라니까. 끝. 맞습니까? 그렇죠. 약분?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확률을 푼 거야, 쟤면. 근데 내가 너희한테 근데 아까 미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어렵게 풀려면 얘들아, 선생님 조금 더 봐봐. 내가 아까 너희한테 말로만 했는데 아까 했던 공식이 뭐였냐? 직접 해볼게. 그럼 너희가 이 공식으로 풀려면 얘들아, 이 공식으로 풀려면 아까 내가 말로 했잖아요. 아까 위에 거 어떻게 얘기했다 선생님이요? 첫 번째도 흰 공. 이게 뭐 첫 번째도 흰 공이 교집합은 그리고 오잖아요. 첫 번째 흰 공을 뽑고 두 번째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고? 첫 번째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럼 아까 흰 공 뽑을 확률이 얼마였죠 여러분? 아까 위에 거에서요. 8개 중에 5개잖아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지? 하나 뽑았으니까 7개 남았잖아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나겠지 문제에서요. 그럼 7개 중에 몇 개 남았어? 흰 공 4개 남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쪼개서 풀겠다는 게 이 풀이야 그냥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 동시에. 그럼 어떻게 풀리 이거야 선생님한테요. 이렇게 풀면 더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거도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봐. 유찬이가 몇 개 중에 몇 개야? 10개 중에 당첨제비 4개 있잖아요. 맞죠? 그럼 나 이제 몇 개 남았지? 9개 남았죠. 이게 뭐야 이게 앞에서 뽑았을 때야. 앞에서 뽑았을 때 남은 개수가 바뀐다는 거야. 몇 개 남아? 9개 남고 3개 남잖아요. 얘가 같은 거 안 해? 좀 잘못 썼나? 이게 5개인가요? 앞에 거는요? 이거지 이거. 이게 이잖아요. 4, 3, 19.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푼다는 게 이 말의 뜻이야 얘들아.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한 방에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의미하는 건 앞에 거가 됐을 때 뒤에 걸 묻는 거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번 뽑고 나서 다시 또 집어넣으면 내 말 이해되니? 한 번 확인하고 또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번 확인하고 또 안 넣는 거야 지금. 그럼 무조건 뒤에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뽑은 걸 다시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영향을 안 받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복리과 종속이거든요. 이건 아직 몰라도 되는데 좀 더 크게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자꾸 하는 줄 알겠니?
확통은 해설지는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야. 이렇게 푼다 이거냐? 이 기호를 막 써가면서 푼다고? 그렇지 않겠네? 그럼 그것만큼 계산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있고. 이거 크게 보면 확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확률로 가는 게 너희가 더 유리하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조건부 확률은 전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수능을 친 입장이 되면 어떻게 풀 겁니까? 전범인데요. 이렇게 푸는 게 더 좀 지혜롭지 않겠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도 마찬가지야. 이게 조건부 확률에 들어가지만 중간고사 범위로 풀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 판단 능력이 중요한 거야. 판단 능력. 아시겠습니까? 판단.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해야 돼. 상황 자체.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풀래요. 이렇게 하면 돼.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너희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건 자기 판단 능력이면 선생님은 뭐라고? 그 조교, 군대 가서 조교하는 것처럼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장 좋은 시범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751번에? 확인하고 넘어가자. 2번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4쪽에 있는 이야기는 살짝만 좀 너희한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여기는 또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여러분 없고 아까 얘기했죠? 없어 알았어요? 이것도요. 근데 억지로 하면 내가 너한테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유형 7번에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항상 그러니까 너한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는 상식을 동원해라. 이 얘기 오늘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유형 7번도 그냥 공식 막 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상황으로 보자고요. 자, 의미를 써줄게.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죠. PA는 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리고는 앞에 문자가 뭐야? B로 돼 있나요? B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런 거야. 억지로 조건부로 얘기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야. 근데 그거 무시해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황을 얘기해보면 이런 거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 얘들아. 너희 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P는 N으로 바꿔도 괜찮다고요. 경우의 수요.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경우의 수. 그럼 여기서 PA가 뭐지 얘들아? P가 뭐야? 이게 전체잖아. 이 전체. 근데 색깔 다르게 보면 요 놈이 얘들아 누구야? 얘 아닙니까? 아니? A 빼기 B잖아요. 일단 이거 A 빼기 B다 알았어요? A 빼기 B에 이 자리라고. 그러면 이 자리는 뭐예요? 교집합. 여기잖아요. 이거 두 개 다음 전체 P 아닌가? 이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너희가 이거 막 공식 외우려고 막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전 상황에서는 이거 몰라도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쓴 거야. 자, 아무튼 요거는 내가 집합으로 증명한 건데, 근데 집합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얘기해봐. 뭐일까요? 생활 속에서 얘기하면 이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안타 치는 거야. 알았어요? 얘들아, 안타 칠 확률이란 이 말이야. 알았어? 아까 있으면 안타 칠 확률은 B가 아까 선생님 비가 온 걸 얘기했죠?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럼 얘는 비가 올 때 안타 치는 확률인 거야. 얘는 뭐겠노? 비가 안 올 때 안타 치는 확률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안타 칠 확률은 비가 안 올 때의 확률 또는 비가 올 때의 확률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합의 법칙이죠.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은 뭐야? 서로 교집합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확률에서 교집합이 없을 때는 각각 더하잖아. 그 개념이 쭉 이어지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야. 얘들아, 상현아, 이해돼? 당연하다는 이야기 이해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쌤이 하는 말이 이해돼야 돼. 맞잖아. 이렇게 얘들아 안타 칠 확률을 구해봐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날 안타 치거나 비가 안 올 때 안타 치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중간 있나요, 여러분? 오다 붙이는 거? 그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비가 올 때 안 붙이는 그 상황만 생각하는 거. 알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책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책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또 쪼개고 있죠, 그죠? 이게 아까 쪼개던 거 아니야, 쌤하고요? 이게 뭐였노? P 뭐랬어? A 바비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도 쪼개면 P A 바 B 여집합 곱하기 P B 여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써도 되죠. 거꾸로 써도 되죠.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B 바 A 곱하기 P 맞지? 뒤에 거가 일로 옵니다. 알았어요? 뒤에 거가 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럼 얘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너희가 문제 풀 때 얘들아 이거 더하기 이거로 풀 수도 있다고요. 혹은 얘를 이거 더하기로 풀 수도 있다고요. 야, 너무 복잡해지지 않냐? 그래서 선생님 너한테 얘들아 이건 별로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상황만 이해되면 된다는 거야.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를 합한 게 전체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개념만 연결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책에는 이걸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별로 쓸모가 없다. 여기가 문제 풀면 알 겁니다. 왜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지 문제 하나 딱 풀어보고 마지막인 거죠. 그죠? 봅시다. 755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10개 중에 당첨제비가 3개가 있대요. 맞나? 10개 중에 당첨제비. 그럼 당첨이 몇 개? 3개. 당첨이 아닌 게 몇 개? 7개 있겠죠? 맞죠? 이게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이 주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몇 개를 꺼냅니까? 한 번씩 제비를 뽑을 때죠. 야, 선생님 잘 봐야 돼. 그럼 민호가 뽑을 확률이거든요. 지금 순서가 누구야? 수지, 민호 순서죠. 그래서 봐봐. 수지, 민호 순서야. 근데 문제에서 질문하고 싶은 건 민호가 뽑을 확률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질문해 볼게.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얘들아? 첫 번째 수지가 당첨제비를 뽑고 민호도 뽑을 수 있겠죠. 수지가 못 뽑고 민호만 뽑을 수도 있겠죠. 이 상황이거든요. 비가 온다 안 온다.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 맞나요? 그 상황만 판단되면 되잖아요. 민호가 뽑을 확률을 보고 싶은데 앞에 사람이 뽑으면 얘는 영향을 받으니까 조건부는 맞단 말이야. 그러면 수지가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확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맞잖아. 당첨제비를 수지가 뽑으면 민호는 그 당첨제비 개수가 줄어들 거고 얘가 안 뽑으면 당첨제비 개수 그대로 있을 거니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합의 법칙인 거야. 그럼 정답 어떻게 구해야 돼? 수지가 뽑을 확률 얼마야? 수지가 뽑을 확률 얼마야? 10개 중에 3개잖아. 맞아? 민호는 몇 개 남았어요? 한 개 뽑았으니까 9개 남았죠? 그럼 9개 중에 당첨률이 몇 개 남았지?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0개 중에 딴 거 뽑아야 되고 얘는 남은 9개 중에 여전히 3개 있겠죠? 맞죠? 그럼 이 둘이를 더하면 답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민호가 뽑을 확률은 수지가 뽑거나 안 뽑거나니까 이 두 상황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90분의 6이고 얘는 90분의 21이 되니까 답은 90분의 27이 될 거고 구려갖고 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한테 다 했어요. 오늘요. 755번에 2번에 나오는 과정까지 선생님 위에 있는 막 복잡한 식을 안 풀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전히 합의 법칙이라는 거야. 이 상황 안에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수지가 뽑고 못 뽑고 상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뭐야? 판단 능력. 상식과 판단 능력가 있으면 됩니다. 최소한의 공식은 뭐만 알면 된다고 했냐, 선생님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A바 B는 뭐분의 뭐. 이거밖에 없지 않았어요? 근데 P바 B가 뭐야 할 때 그 B가 뭐라고요? B. 그래서 내가 일부러 B가 올 때를 잡은 거예요, 한테요. P, A바 B 할 때 B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B가 올 때 라는 뜻이에요. 위에는 A로 B. B가 올 때 안 다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때와 뭐라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조건방위를 학생들이 보통 조건방위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이요. 왜 어려워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문제 몇 개 풀어봤잖아 생각하고요. 숙제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은 문제가 길어요. 기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 핵심만 기억해야 좀 뭐뭐 할 때까지 구분하고 좀 길면 어때? 천천히 읽으면 되지. 여러 번. 훈련만 잘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길수록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까지 숙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좀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155쪽까지 좀 풀어봐 주시고 선생님은 내일 이어서 조건방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수고했다. 시간 잘 보내고요. 내일 봅시다. 가십니다. 잘 가라. 그래, 잘 가.